이제는 죽지도 않고 돌아온 파리 여행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투어를 가볼 예정입니다. 파리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백화점 4곳을 둘러봤는데요. 르봉마르쉐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최초의 백화점이에요. 그냥 파리 하면 생각나는 굉장히 비싼 브랜드들 있잖아요. 명품 부티크들이 모두가 입점해 있는 곳이고, 아이템들을 카테고리별로 배치를 해놔서 쇼핑하는데 좀 효율적인 동선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마리텐 백화점은 정말 유명한 다리죠. 홍네프의 다리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이게 작년에 재오픈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곳이에요. LVMH 그룹이 7년 동안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신관 같은 것도 생겼고, 공간도 새로 복고를 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고, 특히 본관에 있는 그 천장 돔이 있어요. 그 유리 천장에다가 프레스코 벽화들이 쫙 붙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사진 맛집.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백화점은 뿌랭땅 백화점과 라파에트 백화점입니다. 이 두 군데만 가면 없는 브랜드가 없고 못 구할 게 없어요. 뿌랭땅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 건물을 사용해서 이런 유리돔도 있고 되게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안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신식인 배치라든지 아니면 좀 공간들이 한국 백화점이랑 좀 비슷해요. 이 라파에트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보이는 천정 유리돔이 가장 유명한 백화점이죠. 이 돔이랑 진짜 곳곳에 숨어있는 진짜 옛날 건물이라 막 옛날 엘리베이터, 막 옛날 계단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좀 특색 있는 것들 제외하고는 가장 좀 자본주의에 물들여진 백화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든 라파에트 백화점입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행선지는 르봉마르쉐입니다. 진짜 뜨거운 이 햇살을 받으면서 르봉마르쉐 백화점에 입성을 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플로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흔히 1층이라고 하는 곳은 0층 그라운드 플로어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갈 때부터 이제 1, 2, 3, 4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슈즈나 이런 백 같은 경우에는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좀 엔트리 상품에 속하다 보니까 따로 좀 배치를 한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이 파리에 사실 갔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셀린 때문이었었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저의 패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추측이 되는 브랜드를 제가 셀린으로 잡아서 갔기 때문에 셀린 매장도 열심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액세서리들도 있고, 유로라서 물론 환율차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여긴 지금 전부 다 보면 이제 백들 위주로 있어요. 이것도 귀여웠어. 컨버스로 돼가지고 좀 가볍게 들 수 있는 백들도 있고요. 귀엽다. 이건 좀 예쁜데. 그럼 520유로네.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보입니까? 샤넬? 저는 샤넬을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양옆이 모두 샤넬인 공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줄을 섰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어떤 제품을 보러 왔냐? 난 그냥 레디투웨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거 그냥 옷 사러 왔다 했더니 저는 또 따로 줄을 세워주더라고요. 이게 가방 보는 손님하고 옷 보는 손님을 완전히 따로 줄을 세워가지고 셀러를 배정을 해줬고, 셀러분이 직접 셀렉을 해서 가져와 주신 옷들이에요. 공방 컬렉션 뭐 스커트도 보여주시고 기본 레디투웨어로 나온 가디건도 보여주셨는데 묘하게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구입하지 않고 왔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뭐 사이즈가 없고 곱게 벗어놓고 나왔죠. 루이비통 역시도 그냥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루이비통이야.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루이비통 매장까지 왔는데, 루이비통 매장은 거의 1층에 한 10분의 1은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었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층수로 올라갈수록 있거든요. 1층은 좀 레디투웨어라든지 백들 위주로 모여져 있는데, 위층에는 뭐 슈즈만 모아둔 전문관도 있고, 그 원하는 카테고리를 좀 빠르게 구입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르봉마르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나옵니다. 이게 지그재그로 겹쳐진 에스컬레이터고, 이런 구조물이 굉장히 크게 박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예쁘네. 어머, 나 지금 이 밑을 지나가고 있어. 어머나 세상에. 한층 올라오니까 이제 좀 눈에 익은 브랜드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층 지금 보면 브랜드들이 진짜 많죠. 이 모든 게 각자 부스가 있는 게 아니라 행거 하나만 있어도 여기에 이름이 적히는 거예요. 그냥 나뉘어져 있는 파티션 이런 게 없어요. 보다 보면 이 매장이네? 보다 보면 이 매장이야. 파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 1월과 여름 7월에 크게 세일을 2번을 하는데, 이때가 제가 딱 여름 세일을 노리고 갔었던 때여서 이제 세일을 막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할인이 날 부른다. 우리 백화점도 그렇지만 뭐 특별 세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아서 뭐 이벤트관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컬레이터 근처 쪽에 완전 세일하는 제품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런 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이런 포인트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마주도 좀 많이 세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귀엽네. 왜 귀엽지?
여기 이제 막 아예 진 코너를 그냥 따로 빼놨더라고요. 여기는 좀 약간 그 한국이랑 좀 비슷하네. 여기 이제 슈즈만 모여져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슈즈만 사려 갔다 하면 그냥 2층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슈즈. 이거 닥마야? 닥터마틴은 제가 영국에서도 보고 파리에서도 봤는데 닥터마틴 매니아로서 세일을 해도 한국에서 사시는 게 쌉니다. 또 무거워서 그것도 짊어지고 다니면 너무 힘들어. 파리에 갔으니까 파리 브랜드를 구입하시는 걸로. 이것도 이쁘네. 이거 왜 안 샀지? 클로그? 클로그 귀엽네. 그리고 좀 위쪽 층으로 올라오니까 이 돔이랑 유리천장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직접 자연광을 쓰는 백화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쇼핑을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게요. 위쪽 층에 올라오니까 드디어 셀린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던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아우터랑 비치웨어들을 조금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끈다리 밑에도 셀린 박아놓은 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너무 뚱뚱해 보였어. 타올지가 이렇게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는 맞았지만 날씬해 보이진 않았다. 탈락. 그리고 요건 이제 니트 탑이었는데 제가 입고 간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가슴 부분이 요상해. 이거 트위드. 제가 이 트위드 자켓 진짜 난 아직도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 이거 왜 안 샀지? 아우터는 입어봤는데 갑자기 그냥 너무 평범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너무 스테디한 아이템이잖아요. 길이감도 좋고 저 단추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 소매 부분 이 끝에 장식하는 게 이게 340만 원짜리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그냥 두고 왔는데 이제 지난 가을 겨울에 블랙 트위즈 자켓이 제가 너무 필요했어요. 그때 그냥 살걸. 내가 저거를 샀으면 340만 원 내가 진짜 뽕을 뽑고도 말았을 텐데. 저 친구가 한국에서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한국에서 가격을 쳐보자. 495만 원. 150만 원 차이인 거예요. 내가 저거를 땅을 치고 후회해. 난 아직도 저게 가끔 꿈에 나와. 슬프다. 넘어갑시다. 정말 반가운 브랜드 카이트를 만났습니다. 제 스타일에 약간의 좀 여성성, 페미닌한 느낌을 좀 더하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뭐 니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우터들이 좀 주로 있는 곳인데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진도 카이트 진이에요. 지금 입어보고 있는 거는 다른 제품이기는 해요. 밑단에 커팅이 되어 있고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슬랙스 같은 느낌인데 저게 26 사이즈인데 저한테 너무 크더라고요. 보기에는 커 보이진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굉장히 컸다. 드레스도 너무 큰 사이즈만 남아 있었어가지고 딱 맞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짧아요. 저 기둥 예쁜 거 보세요. 기둥과 천장, 자연광을 활용한 이런 이 구조물들, 건축물을 살린 게 너무 예뻤어. 옛날 계단. 와 진짜 옛날 계단이다 이거. 제가 여기서 예전에 스카프를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집에 가서 그 택을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르봉마르쉐의 특징은 따로 부스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행거별로 걸려 있어서 보다 보면 그냥 다 봐지게 돼. 파리지옥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마리텐 백화점 가볼게요. 루이비통 기업에서 건물 자체를 인수를 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뒤쪽에 완전 옛날 그 아르누보 양식이 있는 그 사마리텐 부분이랑 새로 지은 리볼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 붙어 있어요. 따로도 같이 붙어 있어서 좀 뭔가 두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와, 건물 진짜 예쁘죠. 볼록볼록하게 생겨서 진짜 신기해요. 밖에서 볼 때. 안쪽에 딱 들어오면 이 공간, 여기가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1층에 좀 가방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자파를 보다 보면 이 위쪽으로 옛날 계단을 복원을 해서 쫙 올려다볼 수 있는데 저게 생각보다 정말 멋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곳은 총 5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이는 계단으로도 물론 올라갈 수 있지만 에스컬레이터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딱 올라가면 벽 쪽에 붙은 공간들은 부스가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매장이 있는데 가운데는 그냥 이것저것 다 모아놨어요. 약간 쇼윈도우의 개념처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좀 메인 아이템들을 좀 진열해 놓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 이 메종미셸 같은 경우가 이제 모자 브랜드인데 그냥 에스컬레이터 옆에 그냥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가방도 그냥 이렇게 막 널려 있어 그냥. 사마리텐이 제가 소개해드린 백화점 중에서는 이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었거든요. 신간 빼면 가장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미음자로 쑥 둘러보면 전부 다 둘러볼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었고 부스도 굉장히 작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이트 여기도 있죠. 여기는 또 이제 르봉 마르쉐랑 좀 다른 아이템들도 있더라고요. 사카이도 보이고, 사카이 옆쪽에 보니까 어떻게 이 사마리텐 백화점을 복원했는지에 관한 그런 것도 막 적혀 있더라고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도슨트 서비스를 미리 신청을 하면 도슨트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 사마리텐 백화점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복원을 했고 이 천장, 돔, 프레스코 벽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또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벽 쪽에만 진짜 부스고 가운데는 옷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내가 원하는 친구가 있어서 쇼핑을 하러 갔을 때는 조금 물건 찾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천장이 많이 보이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와, 대박이다. 더더 올라가 봅니다. 중간중간엔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나 시계 브랜드 따로 다 마련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도 슈즈관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샤넬 같은 브랜드들도 위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제품 수가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은 브랜드, 많은 아이템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여지는 VMD였어요. 세일하는 아이템들 막 나와 있고요. 이자벨 마랑이니? 이자벨 마랑 저 부츠 왜 안 사왔지?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층에 올랐습니다. 여기는 와 진짜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 이야, 5층은 꼭 올라와서 인증샷을 남기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보야지라고 하는 레스토랑은 한 4가지 컨셉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원하는 분위기나 원하는 음식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기 멋있는 이렇게 화면들도 쫙 나오고요. 사진만 찍으러 오시기에도 정말 충분한 곳이었다. 진짜 여기 너무 멋있었어. 바닥도 약간 그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빛감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많이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멋있었어. 야, 너무 멋있다. 저기 있는 저것도 하나하나 다 복원을 한 그림들이고, 이 나뭇잎도 하나하나 금칠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구 과정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가. 야, 너무 멋있죠. 보야지에서 바를 한잔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하를 제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리고 리볼리관 쪽을 제가 못 가봐서 리볼리관이랑 지하를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근데 여기 사마리텐은 셀린 매장이 백 매장만 있고 의류 매장이 없어요, 따로. 사실 셀린 정도면 그래도 파리의 유명한 브랜드이고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그 의류 매장은 따로 없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파리에서 가장 큰 뷰티 매장이라는 사마리텐 지하 1층 뷰티 매장 되겠습니다. 특이한 게 여기도 이제 막 이것저것 다 모여있는 느낌으로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었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LS 팝업 스토어를 LS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있을 때여서 LS 팝업 스토어도 한번 방문을 해보고, 리볼리라는 곳이 새롭게 개관한 간인데 저쪽은 완전 그냥 전부 다 새 건물이고 오리지널 브랜드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요즘 트렌디한 브랜드들이 좀 많이 모여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볼리관을 올라가면 오, 노란색 장난 아니죠. 리볼리관은 층이 2층까지만 있었는데 좀 요즘 트렌디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스트릿웨어라든지 좀 젊은 영 브랜드들, 영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역시나 세일 중이고요. 꼼데 가라송도 막 숨겨져 있고 되게 독특한 설계도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 이 5층에 올라가셔서 인증샷 꼭 찍어 남기셔야 된다는 거. 오, 지금 사마리텐 나왔는데 맞은편에 엄청 큰 루이비통 매장이 있네요. 봉마르쉐도 나오자마자 에르메스 매장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플래그십 그 스토어로 손님들을 모으려는 그런 계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늘 너무 예쁘고요. 아우, 건물들이 미쳤죠. 자, 세 번째 백화점, 뿌랭땅 백화점 가보겠습니다. 뿌랭땅 백화점이 가장 먼저 세일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곳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뿌랭땅 백화점이 세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다른 백화점들도 세일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약간의 정론입니다. 뿌랭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정면으로 딱 가운데 있는 이 관은 완전 so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잖아요. 옆에 보시면 엄청 새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들은 새롭게 건설한 건물들을 매입한 거라서 그런지 그냥 현대식 건물이에요. 아, 이날도 진짜 더웠어요. 근데 멋부린다고 셔츠 입은 거 봐봐. 어머, 셔츠. 굉장히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세 군데만 기억하세요. 백화점, 은행, 도서관. 너무 시원하다. 들어오자마자 너무 시원해. 약간 무슨 느낌이야 여기? 약간 롯데백화점 느낌 나지 않아요 여기? 뭐 럭스, 액세서리, 옴무가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는
여기 뿌랭땅이랑 옆에 있는 라파에트도 이렇게 옴무랑 뺨무랑 나눠져 있는데 큰 매장이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듯합니다. 여기는 1층에 역시나 이제 자판 액세서리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서 이제 조금 구경을 하던 중이었고요. 맨즈웨어들 위주, 뭐 스포츠웨어 브랜드 위주로 있던 곳이어서 제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모자들을 좀 둘러봤어요. 귀여워. 여기도 역시나 팝업 스토어 백화점 가운데 있죠? 2층으로 올라와서 맨즈에서 이제 우먼즈 본관으로 넘어갈게요. 연역 같은 것도 적혀있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내가 한 게 맞았네. 여기 보이시죠? 처음으로 여기가 세일이라는 거를 했었었나봐. First sales in France 라고 되어있죠. 맞았어. 혜인이 지식이 맞았다. 자, 프랭땅 팬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프랭땅 백화점이 조금 현대적인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외관 그거 하나 빼고는 그냥 다 요즘 스타일이야. 현대도 아니고 신세계도 아니야. 약간 롯데백화점 느낌이야. 이 미묘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여긴 이제 부스가 확실히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 가운데 모여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는 없지만 바닥색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야.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옮겨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카이트를 갔어요. 이날이 바스티유 데이즈 바로 전날이어서 특별 세일을 추가로 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카이트를 또 뒤져가면서 뭘 살까? 오늘은 하나쯤 득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득템을 하러 갔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싶던 벨트가 실물 짱짱하네. 카이트 매장이 있다니 세상에. 지금 저 보라색 마크 있죠? 저 보라색 마크가 80% 오프 마크였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무슨 일이지? 이건 미국에 제가 가서 사는 것보다 더 싸겠는데요. 사실 카이트는 미국 뉴욕 브랜드라서 저는 뉴욕에 가면 이 브랜드 샵을 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어. 그냥 여기서 사야 되겠는데. 전 지금 이 원피스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은색 솔직히 이런 것도 사고 싶어. 이 탑도 예쁘고. 자, 탈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바지가 너무 커요. 이건 입을 수 없어요. 와 이건 너무 크다. 이건 안 되겠다. 이 원피스 샀습니다. 자, 까만색 드레스. 이거 약간 오드리 헵번 같이 좀 나와가지고 좀 묘했어요. 근데 몸매가 너무 드러나는 밥을 못 먹겠는 드레스여가지고 사진 않았습니다.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네요. 그래서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죠? 맞은편 매장도 한번 싹 둘러봐주고. 꾸레주는 사실 이렇게 백화점 매장이 있는 것보다 몽테뉴 거리 근처에 있는 꾸레주 본점이 있어요. 말해지고도 아니야. 플래그십 스토어 가세요. 꾸레주는 그냥 거기서 사시는 게 좋아요. 아크네 스튜디오도 한쪽에 세일을 하고 있었고요. 루이비통 매장 크게 있죠. 따로 관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베르사체는 열려있지. 겉에 꼭 매장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마네킹을 볼 수 있고 제품을 만질 수 있게 배치를 해놓은 게 저는 진짜 좋았어요. 부담 없이 보기 좋은 그런 느낌이랄까? 발렌티노 자크미스 가방 여기 되게 많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를 찾았는데 사이즈가 40이야. 말도 안 돼 커. 사이즈. 뭐 토템 같은 정도의 브랜드는 따로 부스가 없어요. 그냥 행거, 세일 품목들도 따로 모여져 있고 바닥을 찍는 이유는 가드 분들이 저를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찍은 거 다 지우세요 이럴까봐. 한가득인데 찍은 거. 무서워가지고 자꾸 바닥으로 내렸지 뭐야. 이거 완전 롯데백화점. 이게 너무 익숙한 풍경인 거야 이거는. 구성이 진짜 독특한 방도 있어요. 여기가 따로 팝업 스토어처럼 상행 에스컬레이터와 하행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비밀의 방 같은 공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 예쁜 것들을 막 넣어놓고 팝업 스토어처럼 꾸민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특이했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내가 여기를 되게 좁게 봤네. 사실 여기 지금 뺨무관만 보는데도 한 바퀴 도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는 되거든요. 이렇게 세계관이 있다 치면 양이 진짜 많은 거지. 천장도 이뻐요. 이제 위로 올라오면 완전 소 영 캐주얼. 여기는 파리 브랜드들보다도 이제 미쿡 브랜드들 있죠. 인스타 셀럽 브랜드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거의 세일 코너였어요. 세일을 안 하는 건 없었고 전부 다 세일을 하는 코너였다. 어머머머 4층 꼭 오셔야 돼요. 4층이네. 내가 오늘 누울 곳이 4층이야. 하나 특이한 거는 이 토끼 보이세요? 이 토끼가 아니요. 피팅룸이에요. 미쳤죠. 이 아이디어 미친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뭐 도버 스트릿 마켓이야? 이거 뭐야? 가쁜 토끼 탈의실? 막 이러면서 이제 놀랬던 The Social Sunday Paris. 이 브랜드도 특이했어요. 뭔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정해놓은 브랜드. 참이 있어요. 원하는 보석과 원하는 참으로 푸디에 참을 달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여기 너무 재밌다.
어떡하니? 예쁜 게 너무 많아. 여기는 이제 슈즈만 모아놨습니다. 스니커즈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곳. 스니커즈들 진짜 많죠. 이거 다 세일 중.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브랜드 매장도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한 층을 또 올라가면 아까는 스니커즈 존이었잖아요. 이제는 구두 존이에요. 가죽으로 만들어진 슈즈들이 위층에 있습니다. 물건이 정말 많아요. 여기 신발이 붙은 이 택들이 날 너무 설레게. 오마이갓. 다 세일이야. 이제 6층, 한국으로 따지면 7층에 올라오니까 드디어 뭐가 보이냐면 넓고 높은 유리 돔이 보입니다. 이게 메인이었네. 너무 멋있었어. 이건 솔직히. 야, 이건 솔직히 좀 인정이다. 이 맨 위층 같은 경우에는 란젤이나 수영복 같은 것들만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볼만한 매장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층도 올라가면 좀 특별한 공간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뿌랭땅 백화점의 빈티지 웨어들 그리고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그 윗공간, 천장에 가까운 공간이어서 저렇게 구조물에 자연광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좀 특별한 장식물들도 마련을 해놓은 게 되게 독특했어요. 저것도 리사이클링인가 봐. 어머, 햇살 부서지는 거랑 너무 예쁘다. 이게 다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고 업사이클링 빈티지 팝업도 열려있다고 되어 있네. 이건 또 뭐야? 저거 너무 멋있었어. 약간 시계 종탁 같은 거 저거. 이거 너무 멋있었어. 대박. 여기가 이제 빈티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건데 뿌랭땅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는 빈티지들이 있고 빈티지 샵에서 자기네 가게에 있던 제품을 가져와서 부스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빈티지 샵도 같이 명품 브랜드들 빈티지를 많이 모아서 판매를 한다는 게 그게 좀 독특했어요. 특히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디올 이게 다 파리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처음엔 어디서 입었겠어? 파리 사람들이 입었겠지. 파리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어디로 가겠어? 파리에 있겠지. 그럼 그게 파리 빈티지 샵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품 빈티지의 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파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때 여행에서는 빈티지 제품들도 최대한 많이 찾아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봤었던 컬렉션들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연도의 제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탈의실에 와서 입어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빈티지다 보니까 오래된 친구들이 많긴 했어요.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아무리 예쁘고 마음에 들어도 상태가 안 좋으면 사지 않습니다. 그 결국에 안 입거든요, 제가. 아, 이 에르메스 슬랙스는 진짜 핏이 너무 예쁜데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내려놓고 왔죠. 요 유리관에 있는 친구들도 에르메스 제품이고 여기가 이제 뿌랭땅 백화점에서 가지고 온 빈티지 제품들인데 컬렉션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저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빈티지 샵을 한다면 저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싶거든요. 내가 입었던 모습이나 그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꼭 난 프린팅해서 붙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딱 여기에 있어서 너무 좋았다. 테라스도 있어. 세상에 날씨. 아우, 나 나가기가 너무 두렵네. 여기 테라스 진짜 더웠는데 와, 저 어떻게 앉아있는 거지? 약간 열기가 한 40도 정도 되는 그런 열기였는데 음료수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더위에 기겁을 하고 나와서 다음 백화점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백화점 투어 마지막 네 번째 백화점은요, 라파에트 백화점입니다. 라파에트 백화점은 크게 세 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옴무, fem무, 그리고 뭐 식품, 뭐 뷰티, 매종관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옴무관 패스하고 여기 본관 갑니다. 와우, 라파에트는 제가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찍어도 이거 모자이크 천지라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라파에트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라파에트를 진짜 가장 마지막에 간 것도 여기 가면 진짜 기가 빨려. 사람이 정말 많고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가장 유명한 봄을 보러 가야죠. 자, 여기 샤넬 매장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짠! 이때 조형물을 지금 뭔가 크게 설치를 해둔 모습이에요. 원래는 저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시원하게 볼 수 있는데 점프대 같은 것도 안 보였었던 건데 이거랑 이게 지금 없었는데 지금 한 며칠 만에 생겼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다. 나갈까? 나가재. 들어오자마자. 이거 진짜 옛날 엘리베이터거든요. 이거 지금 Stairway to Heaven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옛날 계단이 있고 여기는 옛날 엘리베이터예요. 처음에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실제로 사용을 했던 거라고 하니까 특이하게 다가온 거였죠. 발망암이 꾸레주 보이네요. 다른 데는 여기가 넓은가 싶다가 넓거든요. 근데 라파에트는
그냥 딱 봐도 넓구나, 넓네, 어디까지 넓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브랜드나 혹은 제일 많은 아이템을 원하시면 이 라파에트로 오시는 거를 보통은 가장 추천하더라고요. 저 진짜 쇼핑하면서 안 지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쇼핑하면서 질렸던 날이 이날이야. 이 라파에트를 갔는데 사람 너무 많지, 너무 덥지, 구경을 하는데 끝은 없지. 근데 영상에 담아야 되니까 다 돌아봐야 되지. 와, 미쳐버린 줄 알았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만큼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다 보여드리고 싶은 브랜드들이어서 제가 이거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중앙에 디자이너 브랜드들 세일하는 것만, 완전 폭탄 세일하는 것만 좀 모여진 것도 있고, 여기도 사실 브랜드관 찾기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일단 매장이 너무 넓어. 사실 미음자는 코너가 어딘지를 알면 내가 여기쯤 왔구나, 여기쯤 알구나 알잖아요. 근데 얘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다녔습니다. 동그란 중앙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백화점이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형 경기장 느낌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세일복이 장난이 아닌걸? 나노시카 같은 것도 있네. 여기도 브랜드 진짜 많아서 바이파 같은 브랜드도 있고, 프랭키 샵도 있어요. 세상에. 근데 기가 막히게 내가 찝는 것만 세일을 안 해. 프랑스 디자이너라서 이곳에서 사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딱히 세일하는 품목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품목이 엄청 많네요. 프랭키샵 입점돼 있고, 여기도 이제 영한 브랜드들 나오기 시작해요. 인스타 갬성 브랜드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맵에서 봐도 여기 매장 보라색은 하나하나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시에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 공간 하나야. 여기에만 있는 거야. 여기 라파에트 백화점에서 좀 특이하게 볼 수 있었던 매장이 바로 이 리스타트라는 이 공간이었는데, 여기가 라파에트가 아예 작정을 하고 빈티지 제품들 혹은 이제 리세라는 그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뉴스에도 났어요. 왜냐면 요즘 이제 빈티지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던 그런 옛날 빈티지가 아니에요. 요즘 브랜드는 예전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명품들 혹은 리셀가가 붙을 만큼 가치가 있는 빈티지 제품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옷이 막 걸린 데는 진짜 빈티지 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빈티지 샵이죠. 여기 앞에 붙은 노란 딱지에 쓰여져 있는 그게 빈티지 샵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백화점에 입점을 한 거다 보니까 수수료가 조금 붙어서 그런지 제가 그냥 매장에 가서 봤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1차적으로 한번 셀렉이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품 퀄리티가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이 공간에서 제가 사고 싶은 아이템들도 많았었고, 액세서리나 뭐 벨트 없는 것 없이 아이템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자 이런 것도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업사이클링 브랜드들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올드 리바이스 진이라든지 그냥 아예 업사이클링을 한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이제 명품 빈티지들, 리셀을 하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마련이 또 되어 있어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복도거든요? 복도에다 그냥 신발 가방을 널어놨어. 와, 여기는 컨셉 확실하다. 스카이 블루 화이트. 귀엽다. 어머, 핑크까지. 여기는 디자이너 슈즈 갤러리. 요 브랜드들은 이곳에서 같이 만나볼 수 있다고 아예 되어 있나 봐요.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 느낌이고, 역시나 여기도 신발존이 따로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브랜드의 슈즈를 조금 더 쉽게 구경을 할 수가 있다. 투명 너무 귀엽다. 약간 요런 버전도 있어요. 여기 신발도 이렇게 널려있는 거 되게 친근하지 않나요? 우리네 세일 코너랑 똑같아요. 너 좀 귀엽다. 너도 좀 귀엽다. 와우, 저도 신발 진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5층은 좀 질린다. 신발이 너무 많아요. 역대급으로 모든 백화점 통틀어서 여기가 신발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맨 위층에는 이제 자파라든지 서적이라든지 간단한 뭐 기프트들이라든지 여행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기지 쪽으로 오다 보면 라 테라스, 이제 테라스 가는 길이 나옵니다. 오, 계단으로 가야 해요. 와, 열기가 아까 아래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빵빵했는데, 근데 이건 또 예쁘다. 전망대를 따로 방문을 할 수가 있어서 옥상 전망대도 한 번쯤은 꼭 가보시기 추천드릴게요. 근데 진짜 이날도 너무 더워서 한 5분 정도 머물렀었던 것 같은데, 이거 찍고 진짜 확 지쳤어.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음료수 마시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오고 싶던 카페가 여기였거든요. 경치를 보면서 먹는 거였는데 너무 더워 안 될 것 같아. 날씨만 좀 더
덜 덥다면 여기서 한잔 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릴게요. 뷰가 너무 예쁩니다 여기. 지금 한쪽이 공사 중이어서 이제 전망대에 일부가 막혔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줌으로 당기면 에펠탑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폰이 열받았다고 이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전경은 이렇습니다. 사람 엄청 많고요. 내가 아까도 느낀 건데 저 계단 올라올 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은 울고 있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있고 막 세상 불만이 굉장히 많아 보였거든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날씨였다. 이제 살 것 같아. 옥상 레스토랑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먹을까? 그래서 라파에트의 마지막은 이제 멋진 옥상 테라스의 전망대를 끝으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파에트 같은 경우에는 VIP 서비스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하루에 1인당 뭐 5만 원 정도 혹은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미리 예약을 하면 짐을 호텔로 가져다 준다든지 프라이빗 쇼핑 장에서 쇼핑을 따로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있다면 또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라파에트입니다. 몇 시간째니 이렇게 장장 3시간 만에 코멘터리를 모두 마쳐봤는데요. 우리 해피님들 저랑 같이 백화점 투어 해보는 거 어떠셨나요?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얼핏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딱 이 복도에 들어서고 어떤 브랜드들이 어떻게 VMD가 되어 있는지 딱 보면 그래도 백화점마다 확실히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게 좀 이 영상으로 또 저의 이 코멘터리로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파리에 간다면 어떤 백화점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으신지 댓글로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제가 어떤 제품을 득템해 왔는지는 곧 하울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말하는 것 같아. 모쪼록 유용하셨다면 구독해두시고 오래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